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it.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한 분이랑 했어요. 본인의 어머니께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고, 서울의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고혈압 약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드셨대요. 거의 30년 가까이 드셨고, 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혈압 약을 장기간 먹게 되면 뇌 쪽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입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조금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도 제가 희귀성 난시병의 병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고혈압 약을 한 수년 전에 한 1년 정도 드셨었거든요. 제가 그 고혈압 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고부터 그 약을 끊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음식 조절도 많이 하셨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도움을 조금 받으셨는데 비타민 C 그리고 마그네슘을 좀 많이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조절이 좀 잘 되시다가 또 운동을 조금 덜 하시고 음식 드시는 걸 조금 조절 안 하시니까 또 혈압이 조금 올라가셔가지고 지금은 다시 약을 조금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이건 물론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미국의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고혈압 약이랑 콜레스테롤 약을 그러니까 장시간 먹게 된다면 치매적인, 그러니까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 혈압약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 회원님 중에 고혈압이 그러면은 100% 다 파킨슨 있는 분 중에 100% 다 고혈압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 제 생각엔 한 60%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있으시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고혈압과 파킨슨이 상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고혈압 약이 뇌 작은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게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조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성인병에 속하잖아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은 내 노력하에서는 충분히 약을 드시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좋아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내 혈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혈압 약을 만약에 드시고 계신다면은 조금 줄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어떨까. 또 그게 결국에는 이제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한번 조금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거의 한 4, 5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병들의 약 부작용이나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건데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고혈압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갑상선, 골다공증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이걸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다시 이거를 띄워놨는데요. 일단 혈압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혈압이라는 거는 우리 피를 머리 끝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받는 압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혈관도 튼튼하고 딱딱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혈관 자체가 압을 조금만 줘도 피를 전신으로 뿜어줄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고 혈관 자체의 그 탄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압을 조금 세게 해야지 머리 끝까지 피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압만 맞추려고 그 혈압만 맞추려고
약을 드시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지금 드시는 약을 드시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이 어떤 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혈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주기 위한 그 압을 얘기하는 거고, 혈관은 빨대 같은 빈 간이 아니라 혈관에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혈관이 수축하면 멀리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죠.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끝나고 바로 혈압을 재시면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심장 근육은 생긴 구조가 달라서 혈관과 같이 단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한 운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킨슨이 있으시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을 아주 약한 단계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혈압이 상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이 높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술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밀가루 음식,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거는 건강에도 너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뭐 약을 끊지는 못하지만 이런 안 좋은 음식은 충분히 노력하여서 끊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살이 1kg이 찌면 7km 가량의 혈관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는요. 그래서 살을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살부터 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런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가지고 체중 조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혈관 안에 근육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영양 상태, 특히 비타민 C가 나빠지면 혈관벽이 경화된다고 하는데 이 경화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액을 뿜을 때 그 압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이 비타민 C랑 마그네슘을 드시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살을 좀 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쁜 음식, 당이 높은 음식을 일단 안 드신 상태에서 비타민 C까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혈압약의 부작용을 말씀드릴 건데, 혈압약의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변으로 뭐 수분을 배출시켜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이렇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것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이에요.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들은 뭐 암로리핀, 노바스크, 아모디핀 같은 약물이 있고 니페디핀이라는 아달라트 그 약물도 있는데 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혈관을 선택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혈관을 동일하게 확장시켜 뇌와 콩팥처럼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에는 혈액 부족을 심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의사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 뒤쪽부터 더 중요합니다. 뇌나 신장, 혈액 부족으로 처음에는 부종이나 어지럼증,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오랜 기간 지속 시에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무조건 다 걸려 이런 건 아니지만 뇌 쪽에 원래 사람들이 자기 약한 부분에 먼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 중에 만약에 뇌의 문제가 조금 뇌가 약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문제들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혈압약을 안 드실 수 있도록 운동이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은 드시면서도 그냥 약으로 다 해결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장기간 복용 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가지고요. 조금 하여튼 좀 끊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거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의사분과 상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저는 뭐 제가 약을 끊을 때도 의사분이랑 상의를 했다면 아마 분명히 못 끊게 하셨을 건데 일단은 혈압이 만약에 150 이상 되시고 많이 높으신 분들은 약을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 문제로 인한 그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드셔야 하는데요. 내가 혈압을 요즘에 약을 좀 소홀하게 먹어도 혈압이 120, 130밖에 안 되네. 이런 분들이 드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동이나 식습관을 조금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 혈압에 가장 좋은 게 현미 채식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적당한 양의 고기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술, 그 다음에 당이 높은 음식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오늘부터 한번 끊어보시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